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애초에 주기로 했던 9천만 원도 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장을 받고 우리한테 상담할 당시에도 저희 의뢰인은 9천만 원은 여전히 주고 빨리 마무리할 생각이 있으셨어요. 근데 상대방 뭐 1억 받겠다고 하고 3억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합의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됐는데, 자, 이 사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통 협의를 먼저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시죠. 협의가 서로의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보통 이제 소송을 가시게 되는데요. 근데 협의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협의든 소송이든 이렇게 분쟁 국면으로 갈 때는 내가 원하는 바만 고수할 게 아니고 내가 법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제대로 못 받으시거나 혹은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면 결론적으로 본인한테 큰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좀 설명드릴 케이스는 제가 이제 피고 대리를 했던 케이스였어요. 소장을 받고 오신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방어를 잘 해드려가지고 상대방이 주장했던 금액보다 많이 이제 감액이 됐고, 상대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애초에 협의가 됐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굉장히 손해를 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비교적 조금 명백하고, 그래서 이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의뢰인은 이혼은 어차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재산분할이나 뭐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혼 자체는 협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협의 이혼할 때 무조건 미성년자에 관한 사항은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우리 의뢰인이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도 진짜 최소 금액만 받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협의 이혼은 먼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랑 재산분할이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은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도 뭐 법적인 내가 줘야 되는 금액을 떠나서 적당히 주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9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고, 근데 상대방은 1억을 달라고 한 거예요. 1,000만 원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의뢰인은 본인의 맥스치가 9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9천만 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만큼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나는 1억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합의를 결렬시키고 상대방이 1억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미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우리 의뢰인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한 상태였어요. 위자료랑 재산분할이랑 해서 가압류한 금액이 그때 당시 한 3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압류한 금액 그대로 이제 소장에 청구를 해서 오신 상태였고, 근데 그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막 재산 가액이 아주 크거나 복잡하거나 이렇진 않았고 재산 내역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특히 우리 의뢰인 재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애초에 주기로 했던 9천만 원도 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장을 받고 우리한테 상담할 당시에도 저희 의뢰인은 9천만 원은 여전히 주고 빨리 마무리할 생각이 있으셨어요. 근데 상대방 뭐 1억 받겠다고 하고 3억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합의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소송이 진행되는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선생님이 주시고 싶은 금액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판결이든 조정이든 이끌어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우리도 상대방 재산을 다 조회를 했습니다. 다 조회를 하고 우리가 판결 받는 형태와 동일하게 재산분할 명세표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조정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5천만 원만 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결론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 1억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1,000만 원 더 받겠다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주겠다고 하는 9천만 원의 거의 절반만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거는 되게 명백하게 원고가 소송 제기를 잘못한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처럼 모든 케이스가 처음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의 가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합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뭐 재산 내역을 알아야 재산분할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명확하게 따지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처음부터 좀 드러나 있고 기여도도 법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봤을 때 예상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 바운더리에서 크게 넘어가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협의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A라는 변호사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최악이 뭐냐면 변호사들도 이 협의 단계에서 100% 예상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스펙트럼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예외적으로 어떤 분이 나한테 되게 희망적인 큰 금액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희망적인 거 하나만 믿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사실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쟁 국면이 되면 조금 더 냉정하게 내가 원하는 바만 고수할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생각해서 합의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